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네, 오전에 매매를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총 6개 종목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리고 녹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파워로직스, 이스트소프트, 한국과 컴퓨터, 그리고 흥하여운 흥고석유, 한국 ANKOR, 유전, 그리고 DTNC, 한딜레이저, 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돈이 한 번씩 다 몰렸었던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매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겁니다. 아침에 파워로직스가 지금 이 키움증권에서는 증거금 100%가 되어 있는데 미래셋에서는 증거금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안 걸려있는 쪽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요. 신용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신용 금액이 막혀 있는 게 있어서 못 샀었다가 내려왔을 때 기회를 줬잖아요.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리는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9450 그러니까 9410까지 내려오게 되면 손절하는 그게 제 기준이니까 손절을 9410으로 잡고 94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하는 매매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손절하지 않으면 위에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빨간 선이랑 파란 선 이용해서 매도를 할 예정이니까 매도 매매하고 나서 나중에 또 결과 나오면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여기에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우선 이스트소프트가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스트소프트 관련돼서 이제 교환권 청구권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이 아닌데 청구 금액은 20억 정도 되네요. 네. 20억 정도 돼서 20억 정도가 이제 전체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저번에 1월 8일날 청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3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20억 정도가 일단 시중에 풀렸고요. 시중에 풀리는 것들을 받아주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아침에 일제 300억이 360억 정도가 거래가 됐으니까 충분히 거래가 된 금액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시가에 저는 24500 시가에 오게 되면 매수하도록 설정을 해놨었고요. 지금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해볼까 하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가 있고 이스트소프트가 세 번째로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장이었는데 오늘 하루로만 보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당일날에는 일단 대장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금액을 많이 안 넣었어요. 원래는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진 않았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아침에 이제 이 가격 시가 부분의 가격에다가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조금 매매를 했었고요. 그 매매를 이제 아침에 시가보다 윗가격인데 매매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상한가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바이브 컴퍼니. 오늘이 이제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날짜가 오늘 9일부터 그 2024년 CES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이 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유진 로봇을 생각을 해보면 유진 로봇 그러니까 CES에서 한동안 한번 그 로봇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그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살짝 그 흐름이 죽는 척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니까 매매를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대신에 한글과 컴퓨터는 저는 이제 조금 위에서 가격을 왜냐면 제가 사서 매도한 가격 그 근처에다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개의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여기 파란 선까지는 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추가로 제가 매매 실수했었던 거예요. 절반만큼만 추가로 더 샀는데 지금 하락한 상태에 있고요.
여기 19820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다시 이제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대신에 이 양봉의 밑에 있는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손절할 예정이고요.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종 매도는 이제 232, 23,2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그 가격에는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렸고, 유가 관련해서 흥하해운이랑 이제 흥하해운,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 ANK월 이제 모두가 같은 걸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이 키움증권 계좌로만 말씀을 드리면, 키움증권 계좌에서는 어제 이제 들고 있었죠. KOR. 네, 이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흥구석유가 신용 매매가 지금 되거든요. 신용 매매가 돼서 아침에 일찍 제가 매수 주문을 걸어놨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체결이 돼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결이 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엔 시장의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한국 ANKOR 이쪽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찍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위쪽 가격까지 일단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일단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ANKOR 이쪽이 좀 더 확실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네, 굉장히 유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 관련된 종목이 시가의 갭으로 밑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출발해서 위쪽까지 딱 당겼던 걸 보게 되면 매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외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보다 그냥 차트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전에 매매를 했었고, 내려올 때 이제 추매를 했었고요. 여기서 추매를 안 한 이유는 이제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잘 사용하고 싶어서 여기서는 추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에 만약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추매를 할까 했었던 거였는데, 우선 상승을 하길래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단 1등주 쪽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게 됐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당분간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끼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지금 저점 대비 20% 이상까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끼가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3일선을 이제 깨서 위에 올라가다 3일선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3일선을 올라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이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 이제 싸우고 싶은 그런 명분이 필요했을 텐데 그 명분이 채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자기네들이 이제 난 여기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지금 힘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또 상황이죠.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쉽게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유가가 출렁거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DTNCRO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한동안 쪽으로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자, 이제 이 기간을 횡보를 한 후에 위쪽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돈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VI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두 번째 VI를 들어가게 되면 대상홀딩스 우 쪽도 한 번은 또 들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좀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DTNCRO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것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한동훈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끌어올려야만,
이게 더 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한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네, 여기 VI가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결국엔 이 종목을 저 위에서 사줘요. 위에서 사주는데, 이제 사주는 주체들이 결국엔 그 일반 개미들이 사주지는 않죠. 보통은 이 영역까지 들어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업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력 형님들이 이제 하나씩 물량을 넘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지금 요즘 트렌드로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여기 이제 경고 종목이 이제 되게 되는데, 지금 경고 종목이 됐죠? 경고 종목이 풀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올려요. 들어올리고 나면 어느 한 날은 이제 눌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눌리는 날이거나 아니면 그날 전날 그 종가에다가 맞추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연습하니까 써봐야겠습니다. 그 종가에다가 맞춰버리게 되면 경고가 풀리거든요. 그렇게 경고가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그 경고가 풀린 것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에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넘기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것들, 이제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런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NCRO가 이제 반짝 올라가고 있을 때 한번 대상홀딩스 우도 위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 중에 이제 조금씩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길래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고요. 1분 봉상 그리고 3분 봉상 어느 정도의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뚫고 한 번쯤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DTNCRO가 27% 상승을 했으니까 대상홀딩스 우도 4%권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해봤고, 제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연습하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더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빼야겠죠. 빼는 거고요. DTNCRO가 상한가를 들어갈 것 같은데,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슉 당겨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번에 쭉 당겨버렸고 10만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주가 밑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가 한 번쯤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주고요. 이거를 상한가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제 이 힘을 보고 대상홀딩스 우도 한 번쯤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뉴스가 없고, 중요한 건 한동훈이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 행보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CS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오킹스 전자라든지 네오셈 이 종목들이 한 번쯤 밑으로 휘청거리는 날이 또 올 수 있고, 이제 한번 휘청거리게 되면 이번에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마가 그 방향이 한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쫓아가려면 많이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DTNCRO가 지금 조금씩 이제 거래가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12만주가 걸려 있었던 13만주, 14만주 걸려 있었던 게 좀 풀리고, 밑에 풀리면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수량들이 밑에 또 깔려 있으니까 대상홀딩스 우도 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DTNCRO가 풀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대상홀딩스 우도 밑으로 많이 내려갈 거예요. 풀리지 않는다면 10만주가 걸려 있는데요. 10만주 여기에 풀리지 않는다면 버티는 거고, 풀린다면 이제 이 종목도 풀리겠죠. 똑같이.
풀리는 척 하다가 다시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상홀딩스 우도 다시 달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옆에다가 두고 똑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야. 이 수량을 보고서 매매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자, 어쨌든, 네. 한배 레이저를 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한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네. DTN 시아로고요. DTN 시아로가 한 번 더 세게 풀렸네요. 네. 저는 세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던졌고요. 오늘 한배 레이저가 이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이제 시가가 8%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높게 시작을 했다고 판단이 들었고, 여기에 내려오게 되면 10750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 이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강한 거죠. 일단 한빛 레이저가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새롭게 등장한 그런 상한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이쪽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분간은 이쪽에 힘이 많이 쏠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쪽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쪽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하름이라는 종목을 이제 제가 어제 여기에서 보고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게끔 걸어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들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동 지역의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러다 보면 HMM을 이제 인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흘러나올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잠깐 반짝하면서 반등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매매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네, 다른 종목들이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나 IT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올라설 자리가 아닌데, 어려운 자리인데 올라섰고, 여기 저점을 유지하게 되면 홀딩한다 마인드로 연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매매 중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네오토가 가장 문제인데요. 네오토가 일단 빨리 상승을 해야 제 돈이 이제 풀리는 상황에 이제 허락이 될 것 같고요. DTC는 다시 13만 조가 깔렸네요. 흔드는 척 하더니 DTC가 다시 깔렸고, 그렇게 되면 대상홀딩스 우도 충분히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여기 있는 저점 있죠? 두 개 이제 양봉이 나왔고, 여기 양봉에 저점을 지켜주게 된다고 하면은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전제 조건은 DTN CRO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DTN CRO 때문에 사는 것보다 DTN CRO를 사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매매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DTN CRO가 여기가 풀려버리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밑으로 많이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것을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제 매매는 오늘 이 종목들에 관련된 것만 매매를 하고, 저는 따로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파워로직스, 한글과 컴퓨터 지금 밑에다가 손절하는 위치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손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네오토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는 매도를 하게끔 걸어놨고요. 매도하는 가격대는 높이 잡아놓긴 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가볍기도 하고, 이 가벼운 종목이 매도가 되려면 많이 끌어올린 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상승 VI 이상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이 올라가는 상승 VI 이후로 2차 상승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따라 붙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더 많이 꺾이거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뭐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매도 위치를 이제 걸어 놨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월봉도 좋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상홀딩스가 또 계속해서 또 움직임이 보이려고 하네요. 대상홀딩스가 그래도 나름 대장이었었던 것이 있어서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저는 이거 여기 있는 거 저점 있죠? 38400을 깨지 않으면 더 위까지 간다라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우선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DTN 샤오로가 풀린다고 했을 때 대상홀딩스도 이제 풀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풀리게 된다면 여기 저점을 깰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점을 깬다는 얘기가 DTN 샤오로가 풀린다, 만약에 깨지 않으면 안 풀렸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저점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네, 이렇게 걸어 놓고 이제 어차피 많이 안 샀잖아요. 연습이고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위에 매도하는 거는 43700에다가 걸어 두겠습니다. 43700이면 네, 상승 VI에 딱 걸리기 전 그 가격 정도 되죠. 그래서 저 가격까지 한번 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녹화하겠고요. 네,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매매도 잘 하셔서 수익도 많이 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